자, 이렇게 외교의 얘기 이재명 네. 대통령 순방 상황들 정리하게 되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꽃이 피는데 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답답해가지고 허탈해서 웃기기도 하죠. 웃음 꽃은 아니고 헛웃음이. 네? 뭐 어제 변호사라는 네. 사람이 나와서 뭐 쌍욕을 하질 않나. 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은 나경원이 벌금 400만 원 맞고 의원직 네. 유지되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 그런 셈에 벌금 400만 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의 말에 모든 네. 답이 있고요. 그들의 말을 보면 네. 줄줄이 이 제가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줄줄이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해요. 자 보세요. 네. 이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다. 저희도 유감입니다. 6년 동안 누가 끌어왔습니까? 아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있을 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네. 내년에 초등학교 가요. 그렇죠. 벌써 이게 뭡니까?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때 김용민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예. 항소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저 구형량 대비 몇 퍼센트 그렇죠. 이상 예, 예. 그 있었으니까 지금 다 거기에 위배됐어요. 징역형 선고를 했는데 네. 2년 선고했는데 총 2,400만 원. 네, 벌금이요. 거기에다가 또 하여튼 절반 밑에면은 자동 거의 그동안 다 비교가 안 되죠. 항소한 거잖아요. 그죠? 징역형과 벌금형은. 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예. 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요걸 번역기 돌리면 조희대 대법원 법원에서 우리 보고 법원을 커버해달라고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맨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거를 하면서 뭐를 네. 막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잖아요. 나경원이 뭘 저지선을 막으라고 이걸 판결을 내린 거예요.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사법을 정치로 끌어들였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런 조희대 이건 정치- 조희대 대법원에서 강력히 뭐라고 해야 되는 아하. 내용인 거예요. 자기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뒤집어 정치랑 보면. 상관없이 우린 독립돼 있어. 그럼요. 독립돼서 재판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은 어이. 오 마치 정치와 사법이 함께 가는 것처럼 한 팀처럼. 그러면 얘기하고 여기 이제 있다? 번역기를 돌린 거지만 요거를 그대로 의역해서 보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자 그러면 그 저지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조희대 사법부에서 네. 우리 보고 국민의힘 보고 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나경원 의원이 인정한 셈이다. 거기에다가 유죄 판결은 아쉽다. 저희도 아쉬워요. 너무 적게 때려서.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한 거였다. 맨날 요거는 이제 뭐 침에 발린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소리고. 네. 황교안 씨 말이 또 더 웃기죠. 법이 무너졌다. 맞아요.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본인들이 무너뜨렸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자기들이 밟았어요. 총칼로 국민 앞에 들이대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해요. 그렇네요. 끝까지 싸울 것. 저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어제 뭐 대한민국 기자간담회 사법 하던데. 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래서 4.19도 났고요. 5.18도 저기 때 다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고 네. 다 그렇게 이날까지 많은 국민들 시민들 소수 야당이 한 거예요. 역사였어요. 자기들 소수 야당이 아니라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 야당의 그런 처절한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였어요. 어디다 대고 지금. 다 이렇게 나경원의 발언, 황교안의 발언, 장동영의 발언 다 이렇게 우리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충분히 이 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대로 반사시켜주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면피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가를 금방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유튜브 같은데 제목에 보면 법원장을 남편으로 둔 뭐는 뭐 좋겠다는 식의 그런 게 막 올라올 정도니까 아 맞아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자기들이 비판을 현역 자초하고 현직 있는 거죠. 판사다. 형 양을 보세요. 내용은 굉장히 준엄하게 끄지졌잖아요. 그렇죠. 유죄로 네, 판단했지만 네. 봤더니 뭐야? 기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짜맞추기도 어렵잖아요. 500만 500만 원 원 이상인데 이상이면 400으로 하고. 아 400. 네, 150. 그러다 일주일. 보니까 아유 그럴 거면 499만 원 하지 왜 그렇죠. 400만 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빠루 들고 앞으로 아, 분명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죠. 폭력적인 건 안 된다는 안 되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도 빠르들고 저 정도 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괜찮은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쳐졌네요. 앞으로 나경원 어떻게 막으려고. 의원이 했던 만큼 네. 그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걸로 해서 나경원은 2천만 원 이번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네. 그럼 의원 감금에도 구형은 1년 6개월이었어요. 징역 네, 1년 네. 6개월. 근데 의원 감금에도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 금고 이상형이 아니니까 의원직 안 날라가네. 그렇죠. 누가 벌금만 내면 되겠네. 이상한 반대 표결 같은 거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잡아와. 그러면은 잡아서 가둬놔. 문 감금하고 밖에서 뭐 의자나 뭐 철제 저 책상 같은 걸로 다 막아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벌금형이야. 벌금. 어차피 의원직 안 날라가. 예. 어떤 캐스팅 보트를 줘서 그 사람이 어떤 표결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특정 어떤 사람이 어떤 의원이 그런 때 뭐 막아놓고 못 나오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1심 이 선고를 그래 1심 선고 잘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걸 생각했는지 저는 이게 되묻고 싶어요 재판부에.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이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연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대부분 그 판결문 주문을 보면 죄는 있다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판례라는 건 선례로 계속 남아서 뒤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앞에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못 뒤집는데 꼭 형량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몇 년형이냐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내릴 때 엉뚱하게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불신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신을 그렇죠. 자기들이 자초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중잣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꾸로 사법부가.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집회 또는 뭐 어떤 단체에서 뭘로 갈등을 빚고 싸우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했을까? 네. 그렇네.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가둬놓고 네. 막 그러고 빠루 들고 설치고 이러면 오한마 뭐 빠루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겁만 줘도 이거 다 저 폭행 협박죄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더군다나 집단적인 위력이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 특수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 사람이 또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네. 참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내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좋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유죄예요라고 하면서 양형을 장난치듯이 한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느낌을 보면 강자한테 한없이 약한 낮은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지금 쑥대밭 만들고 하는데 사실 요 며칠 나온 거 중계된 것만 해도 중계 안 될 때는 어쩔지 정말 가히 끔찍한데 네. 중계된 걸로만 해도 대법원에서 성명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대법원장 명의로 이거 법원의 권위가 스스로 떨어졌고 땅바닥 지하실까지 지금 실추된 거잖아요. 네. 법원이라는 걸 우리가 법원에서 내리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권위 그 이 사법부의, 엄중한 예. 그 권위를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희화화 시키면 누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그럼 어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중요한 내란 재판을 하는데도 온 국민을 인질로 볼모로 거의 정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정도의 일까지를 우리가 목도를 해왔는데 이 재판정을 이렇게 희화시켰다. 네. 과연 어느 누가 그 결론에 대해서 설사 중형을 내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중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직연 재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진행한 뭐 한덕수 재판에 이제 나왔던 김용현 이제 변호인들이 네.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러다가 감치 명령까지 받게 돼서 뭐 풀려나긴 했지만은 그런 일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이 지금 현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제발 좀 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어제 나경원 재판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또 자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주인장님은? 맞아요. 그 나경원 재판은 물론 이제 이게 다른 거지만 내란하고는 다른 거지만 결국은 사법부가 이렇구나. 그럼 사법부는 왜 이렇게
한없이 권력 앞에서 약하지 센 사람들 앞에서 약하지 하는 네. 것들은 더 확신이 들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 그렇죠. 나경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네.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내란 이런 것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죠. 엄밀히 보면 헌법을 유린한 거기 네. 때문에 그건 정치적 사건으로 몰고 가서 마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치적 사건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정쟁처럼 마치 그렇네요. 느낌에 이게 국민들이 속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곁들여지는 저 사건이나 재판이 아닌 거죠. 아. 굉장히 헌법 질서를 유린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사형 무기징역 등등의 중형 나중에 이진관 부장판사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건 작심하고 한 발언이죠. 오죽하면 당신들 말이야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왔으면 그 난리를 치고 심지어 방청석에서까지 그러는가. 네.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면 결국 1차적 책임 법원에 있는 거죠. 자기들 권위를 자기들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두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극소수의 몇 명 그 법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이중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엄하게 재판을 이렇게 느껴지죠. 네. 사실은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에요. 특이할 것도 없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재판 진행인데도 엄청 그게 엄하게 보일 정도로 희화화돼 있는 거잖아요. 한상진 부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어제 뭐 법원에 이런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했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가지 말고 계속 있어요. 우리끼리 재판 끝나고 한 건데 뭔 상관이야라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법원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네. 권위도 추락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이 과정을 보면은 네. 지금도 아직 안 풀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렸냐. 하나도 자기들이 못 내고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뭐 망구에 진리잖아요. 어허. 이익 보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왜 감춥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조작 수사 정황도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느냐. 그리고 대법원 그 이후에 쥐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을 풀어주고 쥐기현은 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전체적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경원 의원의 이 재판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침을 찍은 느낌이에요. 이제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네. 특히 내란 재판은 더 이상 이 사법부 지금 재판부에 맡기면 안 된다. 이 목소리는 이제 참을 수가 없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뭐 식품 전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배정하면 이진관 부장 판사가 맞는 거더라고요. 공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저렇게 하지만 결론은 엄하게 내릴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예측의 영역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진행하다가 엄하게 결론을 내린들 지금 마치 이게 정파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 있잖아요. 이 재판이. 그러면 그쪽에 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네. 만약에 또 경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황당하게 뭐 풀어준다든지 하면 그건 뭐 뒤집어질 일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권위는 무게는 다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보면 그게 노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근본적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들 그 소수의 정파적이거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네. 이재명이라는 분 대표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밉고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가지 저기로 출발이 돼서 자기들의 전체 대한민국 대법원이 생긴 이 일에 모든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몇 사람이 떨어뜨린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조직은 왜 침묵하는가? 왜 자정 노력은 없는가? 네. 근본적인 그만큼 과연 정파적으로 이게 밉고 어떤 정파적으로 그들도 들어와 있는가? 지금 벌써 말하지 않는 게 그들이 사법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법적 정의를 그대로 세운다면 지금 벌써 여러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어야죠. 그렇네요.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